이 뭘까요? 순기능은 요만큼입니다. 지금 시장에 동의하는 것보다도 그냥 도배를 해버려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매도 부작용을 고발한다. 공매도 방치하는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바로 이제 공매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하락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하락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공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매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대차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공포를 떠올릴 만큼의 어떤 그런 대규모의 대차 잔고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7조 5천억,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수치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소문이 붙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지들도 뭐 정보통이 있으니까 누구는 돈 벌었네, 누구는 뭘로 돈 벌었네, 이게 이제 영웅담처럼 이제 주시장에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장은 이제 항상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공매도하면 대박난다며 이런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 막 기뜸을 해주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것들 소문나다 보면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 벌기 쉬운 방법을 쓰겠죠. 주식을 사서 버는 것보다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게 더 쉽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비중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비중이 65% 정도, 기관이 34%, 뭐 개인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가 나옵니다. 공매도 세력이 물 만났다. 바이오주의 대차가 급증했다. 사실 최근에 보면 뭐 HLB라던가 뭐 물론 임상에 실패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뭐 하여튼 바이오주도 거품이 있는 종목일수록, 실체가 없는 종목일수록 이 공매도가 돈을 벌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라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0 붕괴 대자비, 공매도 전적, 대차잔고 56조 원 돌파, 지금 7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매도의 부작용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공매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나 일부 뭐 기관들, 뭐 그 사람들 누구 말 듣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공매도 안 좋으니까 폐지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들이 돈 벌고 있는데 하락해 돈 벌고 또 상승할 때는 저가에 사서 또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는 안 듣고 그 기관들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 기관들 말 들으면 당연히 공매도의 순기능만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 순기능 때문에 공매도 폐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실무를 하지 않았는데. 자, 대차거래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라든가 또는 투자자문사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뭐 50억 이상 금융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람, 1년 이상이죠. 지금 이제 20억으로 하향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있는 사람들만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일부 이 대차 거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기관들끼리 빌려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기했습니다만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 주식을 빌려주는 거죠. 남의 주식 가지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제 내 주식, 특히 키움증권이라든가 일부 증권 보게 되면 내 주식을 빌려주는데 동의하느냐, 이자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살 깎아먹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 여러분들 동의하지 마세요. 그럼 몇 푼 받아 먹자고. 자, 그다음 무차익 공매도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죠. 2000년도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차익 공매도는 이제 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무차익 공매도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만 예외적으로 좀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줄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사태로 봐서는 말이 금지가 되어 있지 무차익 매도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증권에서 주식을 배당을 1,000원을 해줘야 되는데 주식으로 1,000주를 배당해 준 겁니다. 공매도가 나와 쳐버린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걸 그냥 홀라당 팔아버린 거죠.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차익 공매도가 되는 거죠. 그런 사태 이유를 보면은 무차익 공매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의외로 이제 무차익 공매도는 최근에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그날 사서 그날 해버리게 되면 안 걸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산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무튼 삼성증권 사태 이후로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드러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금지해라라는 어떤 청원이 28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걸 그냥 씹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공매도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무차익 공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차 공매도가 있고 기관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주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대주 매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주 매도의 단점이 뭐겠습니까? 그래, 시장이 빠지면 해지하고 싶어요. 누구나 시장이 빠지면 해지하고 싶겠죠. 내가 주식 맡고 있으면 다 맞아야 되니까 하락할 때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대주의 단점이 뭐겠습니까? 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싶어도 남들이 몇 명 해버리게 되면 수량이 없어서 매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보통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내가 공매도를 쳐야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은 거의 10중 팔구 장구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공매도 하고 싶어도 빠질 종목들은 공매도가 안 된다라는 거. 바닥권 종목에 있는 종목들만 공매도가 되는 거죠. 그럼 바닥권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닥권 종매도를 잘못했다가는 그냥 깡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따블라면 깡통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실이 무제한되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아래 효과로 이제 매도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 매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개인의 공매도는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관놈들이 얘기하는 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일단 주가의 과열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이 종목은 이제 빠질 것 같아. 그래서 공매도를 치겠죠. 그럼 과열이 방지가 되겠죠. 이거 순기능입니다. 그건 강세장일 때 얘기죠. 즉 거품을 미연에 방지한다. 버블을 미연에 방지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락을 방어한다. 요거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충분히 수익을 올렸으니 사서 갚아야지. 그러면 주식으로 이제 사서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락이 방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렇고 지금은 공매도 치는 날이 대박 치는 사람 대박을 내는 시기니까 그냥 막 신규에서도 계속 매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게 안 좋으니까 너 시정해라. 아니면 왜 빠지는지 경영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투명성 차원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칭.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해칭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부분. 주가가 이제 매도가 돼서 나오니까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순기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역기능이 뭘까요? 순기능은 요만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역기능은 뭐겠습니까?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게 됩니다. 쉽게 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을 보게 되면 루머에 굉장히 약해요. 어떤 회사가 뭐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특히 기관들이. 그러니까 호재에는 둔감한데 악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우리 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탑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탑을 무너뜨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공매도의 역행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기나 하락 추세, 경기 침체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하락 추세인 종목들이 많죠. 그럼 계속 공매도 치는 겁니다. 그 하락 추세에서 공매도가 증가하게 되면 기초적인 어떤 기업의 실적 하락폭만큼만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크게 하락을 시킨 회사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돼요. 이게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손실이 무제한이에요. 주식은 손실이 빵이 되면 끝나지만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손실이 무제한입니다. 즉 내가 10,000원에 빌려서 팔았는데 이게 30,000원 가면 그 2배를 물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가 들어온 세력들은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위 루머를 유포합니다. 뭐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중국에서 하고 있던 임상에서 환자 2명이 사망했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허위 루머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폭락시키고 지들 돈을 벌고 나오게 되는. 그리고 다시 주가를 더 싸게 사겠죠? 그리고 또 주가 올리면 또 돈 벌어요.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공매도라는 겁니다. 자, 경영자가 사업에만 또 몰두하기 힘들겠죠. 최근에 얼마 전에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기업에 분명히 큰 부담 없었는데 막 공매도 세력이 늘어있는 거죠. 경영자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공매도가 대패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공매도 역기능은 이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를 본다라면 현재 한국을 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공매도가 지금 대박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럼 빨리 이거를 공매도, 그러면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무자비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반드시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돈벌이 이게 줄어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죽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외국인과 기관들 편이 되겠죠. 그래서 죽든가 말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개인들은 그래도 당해도 가만히 있어요. 뭐 청원을 써도 뭐 많이 받지도 않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 청와대 가셔가지고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뭐 청원한 사람들 거 동의하는 것보다도 그냥 도배를 해버려야 돼. 제가 했던 얘기들을 막 쓰면서요 도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뉴스 보세요. 주식 숏 쳐서 2억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공매도를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금융위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하고 있다. 최종우 사퇴를 해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종우라는 사람이 지금 공매도를 지금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개인에게도 주겠다 소리예요. 근데 아무리 준다 한들 절대 개인은 기관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시장을 더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또 개인들에게 만약에 지금 시장이 폭락한 상태에서 개인들에게 공매도 권한을 더 쉽게 접근하면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식을 그걸 또 상환해서 또 개인들 돈 또 뺏어가겠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점에 있을 때 해주든가,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와 있는데 만약에 공매도를 하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람들 공매도 치겠죠. 그러면 그때 동안 공매도를 대박 쳤던 사람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제 상환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가 폭등하겠죠? 그러면 뒤늦게 공매도 친 개인들은 깡통 차게 되는 겁니다. 깡통이 아니라 빚더미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이런 모든 어떤 지금 엄청난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최종우라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 공매도 효과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7일뿐이라고. 뭔 개소리야! 2008년 10월 1일 날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럼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올라가겠습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 텀을 주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2010년 말부터 시장이 바닥치고 올라간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1년 8월 달에도 또 3개월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글로벌 리스크예요. 글로벌 리스크는 아무리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도 글로벌 리스크이기 때문에 해외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세계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글로벌 리스크인가요? 우리나라만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문제면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우리 돈마리 TV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제 글에 공감하신다라면 좋아요, 구독 많이 올려주시고, 특히 이런 영상일수록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퍼뜨리셔서요, 청와대 청원을 막 도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행동을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봅니다. 최근에 호날두도 한국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튼 많은 때 수익들 많이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돈마리 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